첫 번째 사연은 어린 손녀들 아픈 무릎을 이끌고 키우셨던 어르신 생각나는데 평창에 사시던 76세 김만분 어르신입니다. 자, 영상을 만나볼까요? 세 손녀와 함께 산 지도 벌써 9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 동안 아프고 힘든 날이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롯이 품은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하기에 할머니는 오늘도 아픈 몸을 끌고 밭에 다녀오는데요. 다리를 끌고라도 가야 돼, 가야 우리 손주들 먹여 살리지. 농사일은 또 계속 하셔야 이게 돼요. 정말 베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데 해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허리가 진짜 아파요. 예. 이 농사 지으신 분들 허리 안 아플 수가 없겠어요. 병원에 도착한 후 먼저 할머니의 종합적인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허리는 물론이고 무릎과 어깨. 밖에서 할머니를 기다리는 손녀들은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유 언뜻 봐도 걷기조차 불편해 보이시는데 또 일까지 하셔야 되니까요. 할머니를 걱정하는 손녀들이 굉장히 유독 예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낙상으로 무릎 관절이 아프셔서 잘 걷지는 못하시는데 어린 손녀들을 키우려고 1년 내내 고생하신 어르신의 모습이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여튼 그 손녀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바로 병원을 모셔서 검사를 해봤습니다. 검사 결과를 봤더니 사진 보시면은 좀 동그란 부분 하얀 부분이 보이죠? 예, 예. MRI 사진인데 앞에 있는 슬개골이 골절됐던 겁니다. 처음에는 퇴행성 관절인 줄 알았더니 워낙 근력이 약하니까 잘 넘어지셔서 골절돼서 아프셨고 무릎 안에 있는 연골판이 파열됐던 그런 분이었었어요. 그런 상태인데도 예, 일을 맞습니다. 하신 그래서 거예요. 골절 부위는 고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요. 그리고 통증을 일으킨 연골판 부분은 약간 다듬어준 시술을 하려고 결정을 해서 손녀한테 알려줬더니 수술 들어가기 직전에 많이들 걱정하시더라고요. 수술 들어가기 직전 모습을 한번 영상을 만나보겠습니다. 수술 직전 모습입니다. 할머니는 모든 걸 다 이기기 때문에 이것도 금방 나. 할머니는 모든 거를 다 이기잖아. 뭐든지 다 이기잖아. 애쓰던 할머니는 갔다 올게요. 결국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걱정보다 손녀딸 걱정이겠죠. 잘 되실 거예요. 손녀들도 얼마나 이게 할머니 앞에서 덤덤하게 애쓰면서 표정이 참 보기가 애틋하네요. 예. 수술은 잘 됐어요. 예. 할머니를 걱정하는 손녀들 모습을 보고 제가 수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큰 손녀가 원래 꿈이 경찰관이었어요. 예, 근데 예.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간호사를 하겠다고 저한테 나중에 오면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수술은 잘 됐고 결과가 좋아서 바로 잘 걸어졌는데 예. 그래도 계속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 참기름 보내주셨어요. 자기 예. 지금 하신 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희 병원에서 구입해서 저희 직원들 같이 먹고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좀 많이 사달라고 홍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노인들이 근력이 약하기 때문에 낙상 사고를 많이 일으킵니다. 예, 예. 통계에 보면은 65세 어르신 중에서 한 30%는 낙상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예. 이분 같은 경우도 근력이 약하시다 보니까 낙상이 돼서 골절됐던 분이기 때문에 근력이 약한 노년기 때는 낙상 사고를 굉장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낙상에 관절염도 오지만 보통은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오죠. 예. 퇴행성 하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번 사례를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두 번째 사례분도 좀 마음이 아프신 분이에요. 두 번째 사례분도 제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달픈 발걸음이 지칠만도 한데 오늘도 어머니는 이 삶의 전선에 나섭니다. 최시중 아나운서 목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쪽은 덜 벗는데 이쪽은 좀 덜 벗는데 아이고 이쪽은 많이 보시네. 이제 또 할아버지 계실 적에는 할아버지하고 병원에를 자주 가니까 이렇게 많이 안 벗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병원을 못 가서 더 많이 붓고 더 아파. 방치하신 경우군요. 아이고 계단 내려오는 기억난다 무릎 기억난다. 전공이에요, 어머니. 네. 여는 데는 아픈 데는 없는데 이 예. 무릎만 아파요. 허리하고.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뭐 아직 새댁이에요. 70대. 70살이에요. 꽃단 그렇게 나이시죠. 많이 안 벗어요. 오, 이쪽이 많이 부어 보이네요. 예. 부어 있다는 얘기는 네.
그 무릎 안에 염증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염증이 있으면 붓잖아요. 네. 그 연골이 다 없어져가지고 예. 그 염증이 오기 때문에 이 무릎이 붓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잡 걸어보세요. 다리가 이렇게 걸을 때 뜨뜻거리죠 이렇게. 이거 완전히 지금 제가 하는 딱 인상은 퇴행성 관절 말기로 아마 수술을 좀 해야 하지 않나요? 올해도 좀 하고 드리고 가고 싶은데 네. 도배 이거 천장이 높아. 도배했었어, 도배. 못한대요. 하다가 못했대. 아 그러면 하다가 못 하셨어요 도배를? 연이어 찾아온 천재지변과 사고 소식에 손 쓸 수 없었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일손돕게 의욕은 가득했습니다. 뭘 할 줄 알긴 아시는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그냥. 아 제가 아, 저 때가 다이어트 전이신가 봐요. 하면 빡빡해져요. 아 마르려면 빡빡해져요? 네. 됐어요, 됐어. 마스크 끼고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오늘 흘린 땀방울이 어머니의 기쁨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야. 아이고. 영상을 보니까 갑자기 허리가 아파지는 것 같아요. 최 반장님하고 그때 도배를 했는데 철원에 수해가 와가지고 수해표 심했기 때문에 네. 좀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최 반장님과 같이 열심히 도배를 했는데 다음날 하루 종일 알아 누웠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영상에 보신 것처럼 연골이 다 닳아서 퇴행성 관절 말기로 걷지를 못하시는데 당신이 걷기도 힘든데 아버님 먼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아픈 무릎을 이끌고 가정도 보셔야 되고 또 생기도 꾸려가는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간곡히 설득해서 병원을 모셔봤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봐도 벌써 다리가 어때요? 막 휘어있죠? 아, 예, 완전히 옷자로 휘어있는 휘어있어요. 기형이 보이고 사진 보시면 뼈하고 뼈 사이 연골이 닳아서 다 달라붙어 있는 딱 붙어있는 게 보이네요. 돌려있죠. 퇴행성 관절염 말기 굉장히 아팠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사진만 보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퇴행성 관절 말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새로운 관절을 만들어주는 인공관절 수를 양쪽을 다 하셔서 좀 행복한 삶을 사시는 경우를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란 보신 것처럼 노화에 했던 외상에 했던 무릎 관절에 있는 연골이 닳아서 그 연골 손상 때문에 염증이 오는 거예요. 무릎에 염증이 오면은 그 염증 속에 있는 나쁜 물질들이 연골을 손상시키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바로 퇴행성 관절을 보시는데요. 증상은 아파요. 아프겠죠. 그리고 염증이 오면은 붓겠죠. 예. 붓고 그리고 기형이 올 수가 있어요. 자, 퇴행성 관절염이 어떤 걸 아시는지 치료에 대해 말씀을 잠깐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치료는 일단 진단이 중요해요. 진단은 퇴행성이 심한 경우에는 특별한 검사 없이도 일반 엑스레이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예. 심한 경우는 걷는 모습만 봐도 보고 다리 모양만 보도 알 수가 있는데 심하지 않은 연골 손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결국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얼마나 연골 손상이 와 있는지 또 얼마나 염증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치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치료는 퇴행성 관절염 초기, 중기, 말기를 나눠서 초기 때 연골 손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운동요법을 할 수가 있지만 중기가 돼서 연골 손상이 왔으면 결국 그 연골 손상이 관절염을 가속화시키고 염증이 일으키기 때문에 염증을 가라앉히고 연골을 재생하는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국가에서 나온 신의료기술 통과된 게 바로 이런 건 최근 많이 하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골수를 뽑을 수가 있어요. 이런 주사기로 골반에서 골수를 뽑아내가지고 예. 그 골수를 원심으로 농축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일종의 줄기세포 얘기 들어봤죠. 줄기세포고 좋은 성장인자를 이 주사기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시간은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중기 환자에다가 한 15분 정도에서 30분 정도 농축을 한 다음에 분리해서 주사를 놓는 거예요. 아, 본인은 그럼 결국에 그렇죠. 이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에 있는 좋은 성장인자들이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또 연골을 강화시켜서 퇴행성 관절염을 늦춰주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이런 골수 줄기세포 치료실이 최근에 허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허가가 된 지 얼마 안 되지만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해왔던 치료법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이것은 중기 때까지 하는 거고 말기가 되면은 연골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새로운 연골을 넣어주는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 그랬던 것처럼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건 좋아요. 이게 바로 인공관절이거든요. 보시면은 아, 그게 진짜 인공관절 들어가는 새로운 거군요. 관절을 넣는 건데 인공관절은 벌써 역사가 한 60년 된 수술 방법이고 안전성은 돼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 결과를 좋게 위해서 의사들이 많은 연구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 정확도와 디자인. 수술이 정확해야만이 오래 쓸 수 있고 안 아프지 않겠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자기 눈으로 의존했던 수술들 이제는 컴퓨터나 공학의 도움으로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로봇도 마찬가지고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자의 무릎 모양을 3D 프린트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 모양 다 다르겠죠? 이 만들어진 모형을 가지고 가상 수술을 해보는 거예요. 해봐가지고 인공 관절이 가장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각자의 수술 도구를 딱 만드는 거예요. 이 맞춤형 수술 도구인데 이렇게 하면 수술의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과가 훨씬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디자인인데 인공관절도 차가 발전한 것처럼 디자인은 발전을 하거든요. 과거의 디자인보다는 현재 디자인은 가능한 사람의 무릎 모양에 맞춰서 많이 만들어졌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많이 구부리는 것은 서양과 다르거든요. 가능하면 한국형으로 동양에 맞게 잘 구부러지는 인공관절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면은 훨씬 잘 결과가 좋고 안 아프고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인공관절은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정확도와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오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제 강의를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두 분 다 좋은 사연을 만나서 좋은 결과를 내서 저도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굉장히 가끔 외래에 오시면은 되게 만족해 하시는 걸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두 분한테 그런 말씀 드려요. 관절염을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하는 법을 말씀드리거든요. 중요한 게 생활 습관,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생활에서 바꿔줘가지고 하중을 줄여주는 거. 10분 쭈그리면 한 5분은 서서 하는 습관이 중요한데 농촌에 계시면 대부분 쭈그려 앉으세요. 허리도 아프시고 그러거든요. 피는 운동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근력 강화 운동. 무릎의 주위에 근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근력은 걷는 운동인데 빠르게 걷고 보폭을 크게 하는 파워워킹이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몸무게가 찌지 않도록 체중 감량을 통해서 관절염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통증이 심한 분도 한 5kg만 감량해도 통증이 좋아지는 사례를 많이 봐왔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방이 중요하죠. 자, 제가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의학의 발전으로 이제는 치료가 가능해지고 있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법. 체중 감량하고 생활 습관 바꾸고 또 근력 교도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은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은 의학이 발전하기 때문에 자기의 관절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개발되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요. 그 시기를 놓쳐도 연골이 하나도 없어 많이 아프다. 그럴 때는 과학이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좀 더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연을 제가 했는데 도움이 됐으면 제가 감사할 것 같습니다.